안녕하세요 여러분, 묶음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판매하면 불법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구매한 물품을 수입 신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수입하려면 운송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검사도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도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수입 신고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다들 이론적인 얘기밖에 없어서 실무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좀 많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모르시는 분들도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수입신고 절차 및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통관의 종류로는 크게 목록 통관, 간이 통관, 그리고 일반 통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 통관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목록 통관, 그리고 간이 통관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을 드릴 내용은 수입신고 절차와 관련된 문의인데요. 수입신고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는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질문에 답변해드리기에 앞서 해당 영상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론적인 부분이 섞여 있긴 하지만 수입신고와 관련된 필수 요건을 숙지하셔야 앞으로 설명드릴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가 수월하십니다. 과세의 4대 요건, 즉 수입신고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과세 물건, 그리고 세율에 해당하는 품목 분류, 그리고 납세 의무자, 과세 가격이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대입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과세 물건에 해당하는 해당 수입 물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는 그 물품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관세사는 수입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정보부터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이미지 및 그 물품의 구성 요소, 재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전달받은 정보를 통해 해당 물품의 HS 코드, 즉 3번을 분류하고 또 수입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수입 신고 단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수입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요건 없이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한지가 결정됩니다. 두 번째로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에 따라 적용 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물품에 따라 세율은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기본 세율 8%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물품에 따라 덤핑 방지 관세, 긴급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엔 수십 프로에서 수백 프로까지 그 세율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반대로 WTO 협정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8%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협정 국가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로 관세의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비싸게 팔리는 물품을 외국에서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그 수입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더욱이 사전에 정확한 품목 분류가 중요하게 되는 이유인 거죠. 세 번째로 다소 이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납세 의무자인데요. 납세 의무자는 관세법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를 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 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구매 대행이 증가하면서 그 구매 대행 업자를 연대 납세 의무로 새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납세 의무자인 수입자의 사업자 통관 고유 보호를 알려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자 통관 고유 보호가 따로 없는 경우라면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사업자 통관 고유 보호 발급 절차를 거치시고 승인받은 사업자 통관 고유 보호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수입자와 거래한 수출자의 해외 거래처 보호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 관세사가 위임을 받아서 진행해드리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실제 그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인코텀즈 규칙상 DDP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DDP 규칙은 매도인이 그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까지 부담하는 규칙 중에 하나이죠. 따라서 DDP 규칙상 매도인이 관세 및 제세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합의일 뿐 실제로 수입국에 관세를 부담하는 건 매수인이 되기 때문에 관세청은
실제 납세 의무자인 매수인에게 그 관세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DDP 규칙을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죠. 네 번째로 과세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신고서 작성입니다. 수입신고서를 작성할 때 가격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가격신고서도 함께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그 목적은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입 통관을 위하여 관세사에게 맡겨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운임 인보이스를 선사나 포워드 측으로부터 전달받아서 그 운임 인보이스에 해당하는 요소를 일일이 가산할지 공제할지를 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는 과세 가격은 수입신고 가격과 운송비용, 그리고 운송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운송보험료까지 합친 가격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가격을 CIF 가격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수입신고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수입신고는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수입통관 절차는 크게 입항, 창고 반입, 그리고 수입신고, 그리고 반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 공항 또는 항구로 입항을 하게 되고 보세구역 도착 여부에 따라 반입 전 신고 또는 반입 후 신고의 구분에 따라 수입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로 FCL 컨테이너의 경우 입항 전 신고가 가능한데요. FCL 화물이란 한 개의 컨테이너에 화물을 모두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수입 신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무조건 빠르게 담당 관세사에게 수입 통관 요청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물품에 따라서는 수입 통관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청과 동시에 수입 신고가 진행되고 창고에서 반출까지도 완료되는 그 과정이 하루 만에 끝나면 좋겠지만 물품에 따라서는 수일에서 또는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수입 통관이 결정되었다면 무조건 빠르게 담당 관세사에게 관련 서류와 함께 수입 통관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입 신고가 완료되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검사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에 검사에 걸리게 된다면 서류만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서 그 물품을 직접 검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 걸리는 사람은 계속 안 걸리고 걸리는 사람은 계속 걸리다 보니까 저희도 알 수 없는 게 바로 검사 절차입니다. 이러한 검사 절차까지 무사히 마치셨다면 관부가세까지 납부한 후에 바로 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수입신고 수리가 되면 반출 절차를 거쳐서 물품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첫 번째로 사업자 통관고유 보호, 두 번째로 상업송장, 세 번째 포장 명세서, 네 번째 BL 또는 운송장, 다섯 번째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네, 각각의 서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업자 통관고유 보호는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면 관세청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자 통관고유 보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패스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 인보이스, 송풍장이라고 하는 서류인데요. 물품 매매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로 그 물품의 명세, 수량, 단가,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서입니다.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전달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장 명세서인데요. 패킹 리스트이죠. 송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물품의 순중량 및 총중량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서류입니다. 네 번째, BL 또는 운송장인데요. 해상 운송의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BL, 선화증권이죠. 그리고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에어웨이빌, 항공화물 운송장이고요. 그리고 그 밖의 통관권인 EMS 통관권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를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서류에 해당하는 원산지 증명서인데요.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 서류입니다. 기본 세율이 8%인데 협정 세율을 받게 되면 0%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엔 당연히 협정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 경우엔 수출자와 협의하여 수출자 측에 원산지 증명서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가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필요 서류들을 구비하셔서 관세사에게 미리 확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서류를 전달받은 관세사는 해당 서류에 이상은 없는지 또는 오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수입신고 단계 이전에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검사는 어떻게 걸리는 건가요? 수입신고는 완료했지만 검사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에서 랜덤으로 검사 대상을 선별하여 진행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신속 통관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놓쳐서는 안 될 화물의 안전 반입 목적에 부합하고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서류 제출과 현품 검사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시간과 비용도 어느 정도 소요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수출입 화물 검사 비용 지원 제도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검사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환급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운송도 해주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운송은 수입자 본인이 받게 되는 내륙 운송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수입 통관을 많이 해본 업체라면 따로 운송 업체를 섭외하거나 또는 물품에 따라서 UPS나 FedEx 같은 특송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담당 관세사가 운송 업체를 따로 섭외해서 원하는 장소까지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참고로 개인이 내륙 운송업체를 섭외하는 것보다 관세사와 계약되어 있는 운송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게 운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입신고 기준에 관한 질문인데요. 요즘 해외 직구 정말 많이 하시죠? 근데 아무래도 해외 직구를 너무 자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해외 직구로 물품을 따로따로 구매해서 미화 150달러 이하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를 수입 신고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경우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입항일과 그 물품의 발송국이 같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세 범위에 따라 물품을 각각 다른 날 또는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경우라도 입항일이 같고 발송국이 같다면 이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산과세는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신고 시 합산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매한 물품이 합산과세 대상 여부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우편물 통관 진행 정보를 검색하시고 우편물 번호만 등록하시면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 목적으로 구매했는데 목록 통관으로 빠져서 이미 제가 수취한 물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판매 목적으로 수입했지만 EMS를 통해서 이미 물품을 받은 경우라면 다시 반송 절차를 거치고 정식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진행하신 다음에 물품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목록 통관으로 빠져서 바로 수취인에게 전달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우편물 수입신고 대상 사전 분류 등록 신청을 통해 우편물 번호, 세관, 수취인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를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우편물이 따로 목록 통관으로 빠지지 않고 정식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통해서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엔 수입신고 대상으로 등록을 해놓았을 뿐이지 따로 수입신고 절차는 거치셔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입신고가 될까요? 수입할 때 필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요건사항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요건사항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은 우리나라에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폐기 또는 반송의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 물품에 따라 적용되는 그 법령에 따라 요건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기기의 경우 전기안정인증,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 대상 물품 해당 여부,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그리고 어린이 제품의 경우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람이나 동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이라면 그 요건 대상이 엄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식품, 사료, 분유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요건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요건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 승인 번호를 발급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입 이전에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요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요건 승인 절차는 인증 대행 기관에 의뢰를 한 후에 요건 승인 번호를 발급받으시면 발급받으신 요건 승인 번호로 수입 통관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 수입 신고 관련한 문의에 대해 답변을 해보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수입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